안녕하세요. 아는 언니의 사역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캘리그라피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집에 있는 필기도구나 종이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캘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 가지고 계신 필기도구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필기도구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통 볼펜이나 펜, 색연필, 혹은 연필 이런 정도는 모두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거 사용해서 한번 재미있게 글씨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글씨는 좀 귀여운 글씨입니다. 귀여운 글씨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동글동글하고 귀엽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기역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쓰셨다면 천천히 둥글려 주시고요. 니은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둥글둥글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음 같은 경우에 이렇다면 모음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곡선을 좀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는 디자인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들이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덩어리로 보이려면 자간이나 행간을 고려하지 않고 씁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굉장히 붙여서 써줍니다. 끼워 맞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글씨체가 좀 동글동글하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 펜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도구도 사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이런 펜들은 대부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둥글둥글하고 귀엽게 한번 써봅니다. 전체적으로 글씨는 되게 부드럽고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자간이나 행간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붙여서 써줬습니다. 이 윗줄과 아랫줄을 보시면 이런 행간 신경 쓰지 않고 붙여서 쓴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근데 이렇게 귀여운 그런 스타일의 글씨도 아니고 필기체가 저는 이렇게 잘 못 쓰겠는데요. 저는 악필인데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더 해보죠. 삐뚤삐뚤하게 써본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글씨가 굉장히 삐뚤삐뚤해서 귀엽잖아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고 직선을 사용해서 한번 해봅니다. 위에 것과 아래 것 어떤 게 더 느낌이 더 좋으신지 판단해 보셔서 평소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삐뚤삐뚤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직선을 위주로 사용하시면 글씨가 훨씬 더 쉽지요. 천천히 해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자간과 행간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조금씩 더 공간감을 조금 주면서 가독성을 좀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삐뚤삐뚤체를 쓰실 때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는 약간 세워주시고 다른 건 또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글씨들이 나중에 한 덩어리처럼 보였을 때에는 그게 더 어느 방향으로 쏠리지 않아서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삐뚤 하실 때는 이 방향성만 좀 신경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선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직선을 가지고 삐뚤빼뚤하게 한번 써보시면서 캐리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필기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연필로도 예쁘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삐뚤빼뚤체 같은 경우에 색연필도 굉장히 예쁜데요.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재밌게 써볼 수가 있죠. 색연필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좀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써보고 나서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 꿈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줬지요. 이렇게 좀 더 크게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쓰다 보면 줄이 틀리는데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으십니다. 잠과 몸을 보시면 가로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획들이 있는데요. 이 가로획들이 좀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면 이렇게요. 줄이 맞아 보입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꿈이 두 개가 좀 커질 건데 공간이 없어요 하시면 이렇게 하나 내려 쓰시고 또 공간을 하나 만드셔서 붙여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캘리그라피는 아이디어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만 좀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이 캘리그라피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펜으로도 한번 써보죠. 볼펜 가지고 계시죠? 볼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필도 가지고 계시죠? 연필로도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써보시면 쉬우세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글씨체는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자간과 행간, 띄어쓰기 이런 거 무시한 채 다 붙여 써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밸런스가 맞기 위해서 줄도 맞기 위해서 가로선들이 좀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다. 그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본인의 글씨체 가지고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세요. 굳이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나는 좀 뾰족뾰족한 글씨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 글씨가 어려울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워낙 글씨가 그렇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편하지만 또 안 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어떻게 써볼까요?
이런 글씨체인가요?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간, 행간 생각하지 마시고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삐뚤삐뚤하게 한번 써볼까요? 띄워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이런 펜들, 뭐 볼펜이든 펜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붓펜으로 쓰나 뭐 뒷펜으로 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펜들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글씨를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펜으로 한번 글씨를 써봤습니다. 글씨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여기 동글동글한 게 쓰는 거 어떻게 써요? 궁금하신 분들은 둥근 또각체나 또각체, 자음 모음편을 좀 활용하셔서 글씨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것은 같습니다. 다만 도구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 영상에서 올렸던 또각체에 붙여서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만 조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연습은 이런 펜들로 본인의 글씨라든지 혹은 좀 더 귀엽게 이렇게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볼펜과 펜, 색연필, 연필 이렇게 다양한 필기 도구를 사용해서 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